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당장명연구원 원장입니다. 제가 그동안 사주용신법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외격 사주 중에서 일행덕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행덕기법 중 두 번째 염상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사주용신법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이름의 기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원칙들은 대부분 쉽습니다. 그러나 성명하기, 사주 명리에 근기를 두기 때문에 사주 명리를 모르고 이름을 짓는다? 그것은 절반의 장명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 사주용신법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누구나 사주에서 필요한 기운이 있습니다. 오행이란 목화, 토, 금수를 얘기합니다만 목화, 토, 금수, 오행이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더 필요한 기운이 꼭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없는 오행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사주란 꼭 필요한 기운은 누구나 다 있다. 그걸 용신과 희신이라고 합니다. 희신과 용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희용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희용신이란 기운을 웬만큼 공부해서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주 명리에서 어렵게 공부가 되는 것이고요. 희용신 잡는 법을 잘 안다는 것은 사주 명리의 약 7, 80% 공부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역학 공부를 하고 사주 명리를 공부하셨어도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저 자신도 굉장히 난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 공부를 하는데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나 방대하게 생각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도무지 어느 정도 통변에 이르기까지는 정말 먼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을 먹을 필요 없이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서 사주용신을 잡는 법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론은 분명히 좀 익히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 용신법도 있고 좀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주종을 이루나 그 외에 특수한 경우들도 대부분 공부를 꼭 해서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내격 사주에서 그동안 억부용신법, 그 다음에 병약용신법, 그 다음에 조우용신법, 통관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외격 사주 중에서 전왕용신법에서 일명 종격이라고 합니다만은 종왕격, 종간격, 종살격, 그 다음에 종재격, 종악격, 그 다음에 종색격,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역시 외격 사주입니다만 일행덕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일행덕기법, 덕기법 중 두 번째 염상격입니다. 염상격. 자, 화자가 두 개 있어요. 불화자가 두 개. 불화자. 불은 위로 타오른다. 유상좌 위로 타오른다. 그런 성능이 있죠. 그래서 원래 병정화 일주가 병정화 일주가 일주하실 태어난 일주가 사오미 계절에 태어나 사오미 한여름을 얘기해요. 여름을 말하는 한여름은 오고 사오미 계절에 태어났거나 계절을 그러니까 이게 월 밑에를 보는 거, 월령 밑에를 보는 거예요. 계절에 태어났거나 그 다음에 화국을 이룬 경우에 화국을 이루는 경우 염상격을 논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염상격은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냥 불꽃, 이게 불꽃 염자거든요. 이것이 불바다 사주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불바다 사주다. 그래서 제가 한번 써서 염상격을 한번 사주로 구성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무술, 그 다음에 갑인, 그 다음에 병호, 그 다음에 갑오. 자, 그래서 병정화 일간에서 병정화 일주라고 해서 병정화, 이 병화니까 일주가 일간이 병이죠.
근데 아까는 사오미 계절이었는데 인월이에요. 인월이요. 인월. 인월인데 인월은 정월이죠. 정월. 음력 음력 1월이란 말이에요. 음력 1월이에요. 근데 1월인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사주에 그냥 이게 단순히 이 글자만 확인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항시 전체를 다 우러러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인오술 이게 방향이 이렇게 위치가 달리 있어도 이거는 인오술로 보는 겁니다. 인오술은 뭐냐? 삼합의 화세를 이루는 삼합이 돼. 사주의 삼합 기운, 방합과 삼합 또 다른 다른 합도 있습니다만은 제일 유력이 센 것이 삼합입니다. 삼합. 인호술 삼합이 돼가지고 화세를 부채질한다 이게요. 화세. 이거는 태양 같은 기운이긴 합니다만 화세를 부채질한다. 그래서 자 여기서 나를 돕는 의이 목생화로 나를 돕고 이거 나 도와요. 그 다음에 목생화 나를 도와요. 그 다음에 여기 불이니까 같은 동전이 불이에요. 여기도 불이에요. 그죠? 근데 인호술로 두 분 다 합체해서 커다란 화국을 이루어가지고, 화국 이루었습니다. 화국을 이뤄서 힘차게 돕는 거예요. 토는 사실 별 의미가 없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사실상 불바다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바다 사주다. 그러면 염상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염상격이 불바다, 활로 타오르 내리지. 그래서 이 사주가 뭐 수가 없고 금이 없으니 금수를 넣어서 이름을 짓는다. 천만의 말씀. 이 사주의 좋은 운은 목화토예요. 목화토. 운의 기라다 이게요. 이게 기신은 있잖아요. 기신요. 기신은 금수예요. 금수요. 아셨죠? 우리나라 장명가 많은 분들이 이런 사주가 들커덕 걸리면은 그냥 이름에 화세가 너무 강하니까 금수를 넣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바다 사주에 중가부적이라고 물로 불을 못 끄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주에서는 대세를 따라가 버려야 된다. 이렇게 종격 사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종격 사주가 대세를 따른다.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뭐 종안격, 종강격, 종살격, 종재격, 종화격 말씀을 드렸고 또 곡지격 나무에 따라 목으로 따라간다는 그런 곡지격 다 종격입니다. 종격 강한 기운으로 따라간다. 불이 강하니까 불로 따라간다. 불에서 강하 따라간다는 기운은 목화토가 길하다. 가장 길한 운은 토기운이요. 화생토로서 설기하는 게 설기. 이렇게 설자 있어요. 이렇게요. 설기한다 이게요. 설기. 이렇게 설자. 설기한다. 이렇게 설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주는 목화토운의 길하다. 이걸 염상격 사주라고 봅니다. 염상격 사주의 특징은요. 이 목이 있어야 길해요. 근데 다행히 이게 목이 있죠. 그래서 길하다. 여기도 목이 있고 길한데 좀 섭섭한 얘기는 뭐냐? 섭섭한 얘기는 불이 활라 타오르다 금방 끄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로는요. 그래서 좀 수명이 있잖아요. 수명이 좀 약하다. 이렇게 하시면 수명. 수명이 좀 약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정화가 이런 경우는 준염상격이라고 하기도 해요. 정화는 불이고요. 화가 불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병화에는 하늘 태양기운이고 정화는 그냥 불 같은 기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살펴봤고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염상격. 자, 염상격 두 번째. 무오. 자, 무오. 그 다음에 또 경호. 자, 병호. 그 다음에 갑오. 자, 여기 보시면 전부 이렇게 연월일시를 썼어요.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팔자입니다. 이게 사주팔자다. 이렇게 썼어요. 이런 사주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도 역시 불바다입니다. 이게. 자, 나를 돕는 병화. 아까 얘기를 했죠. 병정화 일주가 이 월에 사오미에 태어나서 화기운이 강할 때, 화를 돕는 기운이 강할 때는 염상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염상격이다. 근데 보면 여기도 말할 필요도 없이 맨 불이에요. 여기도 화, 오화, 그 다음에 목생화. 여기 금은 뭐 하나 있습니다. 화극금으로 편제가 있습니다만 별 힘이 없어요. 여기도 토도 이 합재가 되버려서 이것도
염상격으로 도난다. 염상격. 화세가 너무 강하다. 이거. 그래서 아까와 비슷한 그런 사주로서 목화토운에 길하다. 이거. 목화토운에. 이름을 지을 때는 성씨가 김씨이든 박씨이든 간에 뭐 신씨이든 간에 두 글자를 이럴 때 딱 해서 목화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목화요. 목화. 뭐 화토를 넣어도 된다고 봅니다만 목화를 넣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사주를 해설할 때는 목화 기운이 와야 좋고 토 기운이 왔을 때는 다소 더 좋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아까 설기한다고 그랬어요. 설기요. 이렇게 설기한다고 그랬어요. 설기운이 왔을 때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주란 항시 강한 기운을 따라갈 때가 있는 그런 사주인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먼저 이것도 불바다 사주이기 때문에 뭐 섣불리 금수를 이름에 넣어버리면 거꾸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게 옷 밑에 화기운이 강할 때는 금수 기운이 대흉하죠. 금수가 대흉하다. 흉한 기운이 와요. 말하자면. 근데 예를 들어서 자운, 대운이 자로 온다든가 뭐 세운이 자로 왔을 때 좌우충으로 해가지고 왕자충이 되는 게 왕자충이라는 게 있어요. 왕자충. 아주 강한 자를 충하는 게 되게 불리해요. 강한 자. 왕자충을 하면은 어떤 생명이 위협하다. 큰 병에 노출이 된다. 이렇게도 해설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이란 활로 타오르고 잠시 있으면 꺼지기 때문에 다소 수명에는 좀 약하다. 이런 좀 섭섭한 사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상격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이 정도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행특기법 중에서 두 번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남아있어요. 일행특기법 중에서 그 다음 시간에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원오행이고 용신과 신을 자원오행에 넣는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제가 구구하게 설명을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